네, 잔명까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직장인과 거짓말입니다. 자, 바로 분명히 입사를 할 때는 반듯하고 바른 이미지로 진실말을 말했던 그들이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면은요, 해질수록 늘어가는 게 거짓말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거짓말들이 직장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고 있을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직장인과 거짓말입니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오늘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거짓말, 나의 삶에 있어서 거짓말이 무엇인지 한번 오자 토크로 정리를 해보죠. 네. 예,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5글자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한 원장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나에게 거짓말이란? 독이 든 사과. 독이 든 사과. 독이 든 사과. 네. 어떤 의미예요? 거짓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맞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굴레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독이 든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섯자 여쭤볼게요. 토크를 해야 5글자. 됩니다. 네. 예. 늘상 하는 말. 저렇게 웃음기 하나 없게 예. 그렇게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장혁수 장혁수 주임에게 주임. 거짓말이란? 네, 저는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다. 이게 왜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쓸 때는 되게 기분 좋게 쓰지만 네. 그 경제적인 빚이 생기는 것처럼 아. 마음의 양심에 좀 빚이 생기는 게 거짓말이지 어. 않을까 미루는 생각합니다. 것 같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소희 씨에게도 거짓말 다소 오작토크 아, 한번 해볼까요? 저에게요? 예. 엄마 미안해? 미안해. 늦게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네. 엄마에게 일이 있다, 회식이 있다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엄마 미안해? 이렇게 5자로 정리해 네. 보겠습니다. 사실 모두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늘어가는 게 이 거짓말일 수밖에 그쵸.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도대체 거짓말을 왜 하게 되는 건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좀 뒤적거려 봤습니다. 예.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예. 죄가 없는 거짓말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거짓말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라면은 돌잔치에 가는데 별로 예쁘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예. 아이가 참 귀엽고 그러니까. 예쁘네요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인데 얼굴은 장군감인데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예쁘다고.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네. 예. 아니면은 뭐 의상이 좀 아닌데 윤설 씨 오늘 참 의상 괜찮네요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이 8분에 한 번의 거짓말이 저에게 오는 거였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아무래도 한 원장님도 병원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런 선의의 거짓말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네. 잘 낫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특히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서 구안화사로 오시는 분들은 절망감 때문에 더 잠을 못 이루고 이러면 호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된 케이스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건 완전히 호전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죠. 어떻게 완전한 보면 거짓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치료의 네.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예. 아무튼 뭐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알아보기 전에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인님? 네, 두 번째로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늦잠을 자서 늦었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 꼭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태진 씨? 종종 있어요. 예. 네. 종종? 어디서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면 네. 이제 약속 같은 게 겹칠 때 이렇게 좀 막 욕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게 또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잘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세 번째로 또 거짓말하는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예, 세 번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이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좀 많이 해당되는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허풍을 떤다, 뭐 허세. 허세를 떤다, 예.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애인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거나 네.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데 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리스차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 힘든데 타고 다니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의외로 그런 분들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아주 작은 원룸에 사는데 네. 그 원룸보다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방보다 큰 집보다 차를. 더 커. 예. 근데 항상 이제 뭐 버리는 시원찮은데 그 리스값 때문에 오히려 뭘 위해서 사는지 참, 그러면서도 또 행복해 보이는 거 보면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아무튼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또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한준호 원장님 친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신지요? 그 제 주변에 그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만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렇게 술 많이 먹는다고 자랑을 해요. 어제 내가 몇 병을 먹었네, 뭐 양주를 같이 있었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허풍을 떨 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허세나 허풍 좀 비슷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태진 예. 씨가 말한 것과 좀 비슷한데요. 왜 이름만 들어도 좀 부유한 동네 있잖아요. 예, 그런 예. 동네에 작은 집에 사는데 그 동 이름만 말하면서 뭐 나 도곡동 살아, 대치동 살아 이렇게 예. 말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좀 약간 허세나 허풍 떠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 이런 경우들. 네. 특정 동네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만약 압구정동이라고 네. 칩시다. 그럼 압구정동에 붙어 있는 동네인데 압구정동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 뭐가 네. 있을까요? 예, 네 번째 이유는 가장 나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판매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네. 이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인다는 것은 사기죄가 또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뭐 당하는 사람이 기망을 당해야 되고요. 예. 그로 인해서 속이는 사람 쪽에 이득이 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네,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니까 그쵸.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직장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궁금하다. 네. 예. 네, 취업 포탈 잡코리아에서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네. 직장인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5위를 차지한 응답은 출근길 차가 막혀서라는 방어형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전 이거 1위일 줄 알았는데 5위였네요. 네. 아무튼 10명 중 2명이 교통체증을 얘기한 건데, 야, 이게 근데 진짜 막혀서 늦는 경우까지 되게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 진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기 싫어서 네. 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출발하는 시간을 자동차 시계를 찍어요. 네, 항상 나중에 거짓말처럼 안 보이려고. 네. 아무튼 뭐 진짜로 만약에 차가 밀려서 늦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경우에 차라리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을지.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직원이 와서 나는 늦게 네. 일어나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그 정도는 넘어가 주죠. 그 정도는 넘어간다. 간단하게 넘어간다. 네, 좀 지금 말씀하시기 귀찮아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오늘 몸 몸이 좀안 상태가 썩 좋아서 좋지 않으셔서. 네. 네. 네, 한진우 원장님은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솔직히 말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차라리. 다 알거든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네. 반복되지만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는 횟수 정도는 네. 다 인정해 줘야죠. 어느 그렇군요. 정도는. 태지 씨 주변에 있는 분들 태지 씨 좀 제발 믿어주세요. 네, 그리고 태진 씨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알겠습니다. 하네요. 네, 앞으로는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네, 농담이었고요. 이거 네. 선배님이니까 제가 바로 정리를 해. 농담이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4위는 어떤 4위?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4위는 이건 공감이 가능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거의 다 됐습니다 하고 말하는 위장형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배달시킨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안 와요? 방금 출발했습니다. 네. 항상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매니저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지금 63빌딩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아무래도 방송사들이 여의도나 예. 이런 쪽에 상암 쪽에 있기 때문에 63빌딩 보인다 하면 거의 다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짓말 예.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걸리면 네. 상사 입장에서 어떠세요, 원장님? 근데 저 반대로 상사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그 일의 진척 상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박이 다 돼서, 그거 다 됐지? 이렇게 그때서야. 물어보는 것도 상사한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주기적으로 체크를 했었어야죠, 상사도. 네. 그래요. 아무래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다 됐습니다. 차라리 좀 솔직하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그쵸. 솔직하게 네. 말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설문조사 이 결과를 토대로 현명한 방법도 한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3위. 예, 상위권이네요. 3위 예, 뭘까요?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3위는 바로 몸이 안 좋아서라는 동정형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미국 시카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회사원과 회사 인사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30%가 아프지 않는데도 병가를 낸 적이 있었다고 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일부분의 고용주들은 병가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집으로 전화하는 것을 밝혀졌고요. 네. 일부의 경영자들은 아프다고 속인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와, 그거 조금 거짓말을 했다고 해고까지 당한다. 이거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뭐 우리나라 근로노동법에 의해서는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해고를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나요? 거짓말. 네. 예. 뭐 정확한 규정이 있다기보다 예. 상습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될 겁니다. 상습적일 경우에. 예, 대표적으로 그 채용 당시에 자기의 뭐 이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기망했을 때는 그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하, 채용 그렇군요. 당시에 뭔가를 속일 경우에는 확실히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나저나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한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프다고 거짓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직장이 병원이기 때문에. 너 일로 아프면 와봐. 나. 진짜 아파? 이러고. 네. 근데 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냐면요. 예. 통증이란 건 자각 증상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예. 아프다고 주장하면 아 그런가 보다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요. 제가 제 직원들을 보자면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프다고 결근하는 직원들은 없고요. 오히려 아프면 출근을 했다가 제가 봤을 때 아픈 것 같고 이러면 조퇴하는 경우는 있죠. 잘해. 근데 대부분 우리 저 한의원에 예. 이렇게 결근하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얘기하면서 결근을 하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아프다는 거짓말은 좀 통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장혁수 주임님 혹시 아파서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결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팀장님 잠시 TV를 예. 안 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몸이 정말로 이렇게 아프다기보다는 제가 좀 잠이 많아서 늦잠을 잤다가 네. 좀 출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좀 걱정이 돼서 좀 그때 좀 선의의 거짓말이었던 거죠. 본인 입장에서만 선의가 그렇죠. 아니라. 제 합리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요. 네, 선의 거짓말. 예. 근데 저도 예전에 어. 사실 데일리 방송을 매일매일 예, 예. 하는 방송을 하는데 휴가를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말을 이렇게 붙여서 쉬고 싶어서 수요일부터 아픈 척 한 적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 너무 아파 보이게 한 다음에 금요일에 도저히 못 나가겠다라고 해서 쉬고 이렇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치밀하시네요, 상당히. 이게. 치밀하게 이렇게 저도 거짓말을. 네. 윤소희 씨가 말하셨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저도 사실 한 2년 전인가요? 그 게장을 잘못 먹고서 눈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진짜. 네. 개구리 왕눈이처럼. 근데 그때 아파서 제 몸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중요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사진을 막 찍어놨어요. 언젠가 내가 정말 일하기 싫은 날 이거 핑계 대려고. 한번 저희에게 한번 써먹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네. 그런 용기는 안 나는데 뭐 그랬었다는 예, 네, 그런 아무래도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아프다. 뭐 장혁수 주임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못 가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또 가장 편한 거짓말이 이 아프다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프다는 이유로 이제 결근을 하시는 방법들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짓말 과연 2위는 어떤 것인지 이제 상위권 순위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2위. 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2위는요. 여성보다는 남성 직장인들의 응답률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언제 한번 밥이나 먹지, 뭐 술이나 한번 먹자라고 하는 그 41.7%의 야. 응답률을 네. 기록했습니다. 이거 진짜 고쳐줘야 돼요. 언제 한번 밥 먹자고 해서 진짜 언제 한번 밥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날짜를 예.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네. 사실 언제라는 게 굉장히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원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언제라는 말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먹지 말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술이 만취한 상태로 서로 폰을 다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날짜 빈 날을 딱 찍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일이 되면
이 스케줄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제일 문제죠. 맞아요. 언제 한번 밥 먹자. 근데 사실 저는요, 예. 이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인사가 좀 된 것 아하. 같아요. 헤어질 때 그냥 안녕, 우리 언제 볼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술이나 한잔 먹자 이게 좀 인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태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서 가지고 그 인사 칠해처럼 보일까봐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언제가 편하세요라는 말을 덧붙이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약속 가능성을 높이는 편인데 그래도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치레처럼 하는 거짓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1위 말씀해 주실까요? 1위 드디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다소 응답률이 좀 높았던 그 예. 순위 1위인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말지 라는 말이 차지했습니다. 이야. 요 거짓말 저 공감돼요. 여기에 약간의 좀 비방송 용어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죠. 진짜 그만두고 말지. 맞아요. 예.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예. 순간순간 이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이제 화풀이처럼 하는 말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태진 씨도 자주 하시잖아요, 아침마다. 굉장히 자주 하죠. 예. 아니 정말로 그만둘 용기 없어요. 그만둘 용기 없어요. 없고 네. 그만둘 마음도 없는데 그냥 너무 내가 힘들다라는 걸 괜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스스로. 예, 그래서 그만두고 말지. 내가 그냥 확 때려쳐야지. 그냥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얘기를 종종 입버릇처럼 하는 안 좋은 버릇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지. 변호사님도 혹시 있으세요? 뭐 직장인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도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제 별명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회사에서 아니 변호사님이 입만 아마 열면 거짓말. 또 그렇게 해서 뭐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지금 저 말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느 그래요.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장혁수 주임님은 일하면서 네. 진짜 회사 좀 그만두고 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직장에서 참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 소문이 또 이렇게 돼서 정말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말 친한 동료들이랑 술자리에서 가끔씩 정말 힘들 때 넋두리식으로 얘기를 가끔씩 하곤 합니다. 네, 그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나는 그냥 홧김에 한 말인데 야 장혁수 주임 그만둔다던데 그런 소문이 나면 회사에서 안 회사인데 친해져요. 이렇게 저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요. 그렇죠. 어때 원장님은 한의사 생활하시면서 내가 이거 그만두고 말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저희는 특히나 주 5일제도 아니고 주 6일에 뭐 공휴일 진료도 하고 왜냐면 환자분들 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저희 업종에서는 대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진이요? 다른 선생님을 당분간 모셔놓고 저는 이제 그래서 장기 대진 모셔놓고 좀 장기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네네. 그래요. 만약에 대진을 맡긴 선생님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폐업을 고려해야죠. 아니 근데 네. 원장님은 지금은 이제 오너의 입장이시지만 직장인이시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이런 거짓말들 하셨어요? 어때요? 그럼요. 여기 거의 해당되고요. 예. 관둔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 정말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사실 말리는 사람이 네. 없으면 정말 민망한 상황이 맞아요. 되잖아요. 쟤 뭐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씨. 알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한 번쯤은요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말이 조심해야죠.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베스트 5를 만나봤는데 기타 의견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기타가 진짜 네. 재밌어요. 강원 보면. 예, 물론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제
뭐 어떤 이제 잔심부름을 부탁한 상사에게 괜찮습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고요. 요즘 일이 많아 죽겠어. 바쁜 척하는 거구나. 예, 그리고 회식 때 저 술 못해요. 네. 그리고 뭐 태진 씨 오늘 멋진데 너무 예쁜데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이 등등 있었습니다. 립 서비스형 거짓말. 그렇죠. 네, 여기 그래요. 있는 거짓말들은 아무래도요, 남을 나쁘게 하는 거짓말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왜 방송분 말고 네. 필요 이상의 녹화분을 좀 딸 때가 가끔 있는데, 네. 그럴 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들켜버린 것 같아요. 이런 네. 거죠. 이제 커피 복사 심부름 매번 부탁하는 상사에게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막상 속마음은 언제까지 시키나 두고 보자. 이런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요.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고. 술 못해요? 술 못해요. 야,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자꾸 오늘 제가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클럽에서 이제 즉석 만남을 많이 했잖아요. 총각 때. 남들은 하더라고요. 네. 네, 총각 때 즉석 만남을 많이 했는데 이게 여성분들과 이제 즉석 만남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술을 많이 못 하고 그냥 십자수나 꽃꽂이가 취미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네. 그러시구나 했는데 한 3시간 있다 그분이 또 들어오시나요? 그러면은 오빠 아까 진짜 너무하더라. 이러면서 술 많이 드시고. 예. 네. 이런 거짓말은 여성분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술자리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술을 먹는다고 하면은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일 때가 있잖아요. 너 먹을 그치. 줄 아니까 더 먹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원천 봉쇄형으로 술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거짓말의 유형들 네. 다 들어봤는데 직장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은 또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 준비를 하셨나요? 희망의 예. 거짓말. 네. 그렇죠. 사장님들이, 오너분들이 좀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원하는 거짓말 5위부터 준비해봤는데요. 우와. 예, 5위는 이제 샌드위치 연휴, 그러니까 추석 설날 사이에 껴있는 연휴에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라는 우와. 거짓말을 네. 듣고 싶어 했고요. 돈 주고 휴가. 그렇죠. 돈 받고 휴가. 예. 돈 받고도 휴가하고 길게. 우와. 네. 그다음에 4위는 그 좀 위로의 말로 힘들지 조금만 힘내자 이렇게 좀 토닥여주는 그러니까 선의의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어도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그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격려되죠. 예, 그리고 3위는 네. 올해 보너스 두둑하다는데 어허. 이거는 참 누구나 다 원하는 말인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제 상사로부터 수고 많았어라고 하는 위로의 말도 마찬가지로. 토닥토닥. 네. 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월급 인상됐대. 와. 이거는 최고의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 듣기만 진짜. 해도 저도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 야, 말.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또 한 원장님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인사 한의원 식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실제 실현 가능한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네, 어떤 말 네.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하면은 예. 폭력을 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되게 진실로 이 예. 4위에 이제 힘들지 참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고 많았어. 예. 참어. 이렇게. 네. 혹시 변호사님은 어떤 위로의 말 해주고 싶으세요? 이 5가지 중에서? 저희는 뭐 2위 수고 많았다는 얘기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정정하시고. 그 1위에 나오는 월급 인상 됐대는 아니고 예. 월급 인상 될 걸 뭐 그 정도 얘기는 희망 고문을. 예, 예. 될 걸.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될 예, 걸. 기간은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거짓말, 직장인과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나쁜 거짓말이겠지만 때로는 적당히 분위기를 살리는 윤활유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보다는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위부터 5위까지 듣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맞아요. 회사 생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매거진? 네, 1부 1부를 마칠 벌써 시간이죠?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네.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생활 속 법률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직장인들의 소화 불량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채널 고정. 고정.